그러니까 방언이 아직 안 튀었어. 아, 누가 봐도 초보자야. 근데 10분을 끌어가려는 게 막 지루해 졸려 죽겠어. 지금 숙제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자,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땅콩 직거래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내 영상이 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유튜브가 어떤 컨텐츠, 어떤 영상을 노출을 시켜주는지 검색에 반영해서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 영상이 추천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막 영상 편집 배우시고 아직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도 안 올리신 분들한테는 벌써부터 이런 내용을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영상을 기획적으로 찍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영상들, 잘 나가고 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왜 처음에 인사를 안 하고 다른 영상을 먼저 넣지?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왜 오늘 영상에 대한 본론을 얘기 안 하고 전에 찍었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중간에 그리고 한참 내가 이 영상을 5분째 보고 있는데 10분짜리 영상 5분째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왜 웃기지도 않은데 웃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영상 클립이 갑자기 삽입이 되고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아 이래서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처음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그 영상을 찍을 때 기획이 되게 영상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이 컨텐츠를 편집해서 올릴 걸 생각하고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내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어떤 원리로 뭘 기준으로 노출을 시켜주는지 오늘 이 페이지 하나로 한번 쭉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조금 더 중급으로 심화를 하게 되면 요거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요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요 기본의 플러스 알파로 하셨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첫 번째로 만들 때 잘 만들고 잘 올리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서 잘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따라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들 때 화질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 올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가 잔소리 한다고 올린 영상? 보셨어요? 네. 앞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볼 때는 어때요? 안 보시더라도 일단 눌러놓고 끝까지 보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저께 너무 바빠서 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제 올린 영상이 화질이 엄청 구려요. 왜 구릴까요?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찍었는데 차 안에서 찍으니까 뭐가 안 돼요? 광량이 부족해요. 조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햇볕이 부족하면 얘가 태생적으로 얘가 렌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빛을 많이 못 받아들이고 ISO 모드가 그러니까 얘가 밝게 영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ISO 모드를 확 올려요. 수치를. ISO 모드가 뭔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노출도를 얘가 광량을 실제 빛을 많이 못 받아들이니까 얘가 인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얘가 밝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 안에서 찍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어제 흐렸죠? 네, 흐린 날씨에 오전에 막 눈발 날렸잖아요. 흐린 날씨에 차 안에서 찍었기 때문에 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거죠. 또 하나가 차 안에서 찍으니까 뭘로 찍었을까요? 제가 요 앞에 있는 걸로 찍지 않고 요 앞에 있는 렌즈로 찍지 않고 어때요? 셀카 모드로 찍어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앞에 달린 요거는 그래도 1200만 화소 이상 굉장히 그래도 화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 찍으면 웬만하면은
그 전문 장비 찍는 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찍으면. 그런데 셀카 모드는 그거보다는 어때요? 렌즈도 작고 화소도 떨어지고. 근데 내가 보고 찍어야 되잖아. 차 안에서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카 모드는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태생적으로 잘 만들지는 못한 영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장비빨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찍을 환경이 많다라면 장비빨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차 안에 어떤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나를 보면서 셀카 모드로 찍더라도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셀카 모드를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네. 차 안에서 그거는 반사판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무료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걸 편집을 하다 보면 모바일에서 하다 보면 가끔씩 FHD로 저장 못하고 HD급이나 SD까지만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질이 낮은 걸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걸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상을 똑같은 걸 올렸다고 A라는 사람이 올리고 B라는 사람이 올렸어. 모든 지수가 똑같아. 얘가 평가를 할 때 뭐 키워드도 잘 쓰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비슷하고 조회수도 다른 영상들 다 비슷해. 그런데 얘는 HD로 올리고 나는 FHD로 올렸어. 유튜브가 뭘 더 노출을 잘해준다? FHD를 더 노출을 잘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영상 찍을 때 고해상도로 찍는 버릇을 들여라.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다 4K UHD급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 UHD로 찍어버릇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FHD로 저장을 하시더라도 편집할 때 확대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여러분들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질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제 영상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 혹시 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상 길이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실 거니까 신경 쓰고 봐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 최근에 올리는 영상이 10분이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11분이나 14분 그 사이 정도를 제가 제일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게 지금 거의 6개월 차 정도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찍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죠. 찍다 보면 나중에 편집을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편집하고 놓으면 10분 몇 초가 어느 정도 맞아져요. 내 몸에 이제 체득이 된 거죠. 아, 이 정도 찍으면 10분 정도 영상이 됐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이제 10분 말하기가 내 스스로가 몸에 체득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10분이 넘어가면 유튜버는 뭐 하는 회사예요? 광고 회사예요. 광고주의 광고비를 먹고서 사는 회사니까 최대한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거기에 내가 광고를 많이 붙여야지 걔네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말주변이 없어 1분짜리 막 1분 30초짜리 정말 어디 가서 나 자기소개하듯이 그렇게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요. 보는 사람은 짧게 보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랫포머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광고 영상을 꽂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영상을 자꾸 상단 노출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상 길이를 확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10분 조금 넘어가는 영상이면은 좋겠다. 근데 그거 10분을 갖다가 엮어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안 되시는 분들은 대본을 좀 쓸 필요성이 사실은 있고요. 연습을 해서. 그러다 보면 저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찍다 보니까 10분 전후로 나중에 편집하면 저절로 10분 전후가 맞춰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본도 만드시고 연습을 조금 해서 처음에 한 클립으로, 그러니까 한 주제로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럼 처음에는 2주제를 쓰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또 너무 이거에 집착해서 초보 유튜버가 무조건 10분 이상의 클립을 만들려고 하면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직 말재주도, 그러니까 방언이 아직 안 튀었어. 누가 봐도 초보자야. 근데 10분을 끌어가려는 게 막 지루해 졸려 죽겠어.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 길이를 만드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3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서 최종 목표는 10분에서 15분. 우리 세밭이 혹시
많이들 보시나요? 자기개발 영상 그런 거 세밭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15분 영상, 강연이 15분짜리 주제예요. 사실 저도 강의를 15년 가까이 해왔는데 15분 세밭이 나가면 전 잘할 자신이 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하니까 이제는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 강의 잘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강의를 압축해서 15분에 하라면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3분, 5분 늘려나가셔서 한 10분에서 15분 전후의 영상으로 맞춰 나가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제 잘 올려라 라는 거예요. 키워드 연관성을 맞춰보자 라는 거예요. 내가 아로니아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원주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갖고서 굳이 넣고 싶어요. 자꾸 그런 노력을 하면, 유튜버가 요즘은 구글이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데이터를 쫙 봤을 때 아로니아 관련된 컨텐츠는, 영상은 요런 제목에 요런 키워드 설명에 요런 키워드를 쓰는 게 적당하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 완전 벗어나는 다른 태그와 키워드를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제목이 자꾸 다른 게 들어가. 욕심을 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는 노리고서 자꾸, 이게 소위 말하는 마케팅 용어로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내 거를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애야.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돼서 검색 노출을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영상에 딱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시는 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되면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제가 이제 PC 연결해 갖고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다룰 때는 그 주제와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넣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설명 부분에, 제목은 어떻게든 넣는데 설명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넣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과 태그 두 가지다. 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제목 부분, 설명 부분, 태그 부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검색 로봇이 긁어가서 이게 컨텐츠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키워드의 연관성 중요하니까 올리실 때 제목, 설명, 태그에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쓰자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를 지켜서 잘 만들고 잘 올렸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거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좋아요, 댓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좋아요는 뭐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하는데 댓글 다는 건 또 귀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이 어쨌든 결과에 반영이 된대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내가 노출을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원래 댓글 잘 안 달아? 끝? 그럼 방치해 놓으실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아니요.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상을 안 보고서 댓글을 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상을 다 보고 거기에 맞는 그 연관성 있는 댓글이 달리는 게 맞는 거죠. 아는 사람들 아니 궁금한 부분. 근데 안 본다니까요. 아니요, 너무 착하게 쳐주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이거죠. 만들 때 잘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찍을 때 내가 멘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그러니까 시청자의 행동을 유발을 하게 만드는 멘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로 부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지만 아까 6개의 수익 모델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씩 넘기면서 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없을 때의 댓글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유도, 좋아요. 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항상 넣어놓잖아요. 그건 만들 때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거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정말 좋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공유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농업인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귀농 아카데미 듣고 농업인 대학을 들은 분들이 전부 다 초보 농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농업인 유튜버 채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야, 탄저병은 이걸로 하면은, 이걸로 잡으면 정말 잘 잡힌대. 이 영상을 내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 괜찮은 영상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기고 공유 눌러갖고 카톡에다가 우리 농업인 대학 단톡방에다가 날려서 이 탄저병 이렇게 잡는데요. 날리면 거기에 있는 40명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중치는 틀릴 수 있어요.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똑같은 게 있는데 좋아요 누르는 것과 댓글 누르는 거의 행동이 뭐가 더 어려워요? 댓글이 힘들죠. 내가 플랫포머예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고 다음이고 구글이고 카카오톡이면 우리 플랫폼에다가 광고주를 많이 받기 위해선 좋은 컨텐츠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좋은 컨텐츠를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방법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 봐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 쭉 읽었는데 그걸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중치라는 걸 줄 수 있는 거죠. 좋아요는 100개가 달려도 댓글이 10개 달린 것보다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죠? 더 쉬우니까 좋아요가. 이거는 100% 그렇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며 내가 구글이면 그걸 더 좋은 콘텐츠라고 로봇이 읽지 않겠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청시간.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좋은 콘텐츠야. 어떻게 하겠어요? 보겠죠. 시청시간은 처음에 들어왔는데 딱 인트로 영상에서 판별이 나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에서 제 인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놈 봐라, 잘생겼네,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제 영상 보는 사람의 상당수가 저한테 너무 고맙게도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상이 참 선하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 고마운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팔자 눈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샤프해져도 사실 제가 조금 더 동그랬을 때는 더 많이 들었어요. 되게 선하다는 얘기를. 근데 지금 살이 빠지니까 덜 듣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영상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과 내 영상의 정보 전달력이 훨씬 더 좋으면 오래 볼 거 아니에요. 체류 시간, 블로그로 따지면 체류 시간, 유튜브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 어느 정도 이상 봐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초보 유튜버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지인들한테 내 영상 찍었다고 공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지인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요, 처음에는 제 걸 많이 공유를 했거든요. 댓글 남긴 놈 한 놈도 없어요.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놈들은 제 영상 전원 생활하는 거 관심 없거든요. 그냥 이 나이대에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할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전원 생활하는데 여기서 잔디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뭐 잡초가 잘 안 나게 할까요? 관상수는 뭘 심은 게 좀 하자 관심 없거든요. 하자 누가 다 해줘요. 아파트에 그냥 관리실에다 전화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하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공유해봤자 아이고 김영대가 올렸으니까 나는 이거 관심 없어도 15분 끝까지 광고까지 다 봐줘야지, 이런 친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임 나갔어요. 그럼 슬쩍 스마트폰을 야 스마트폰 잠깐 줘봐 이러고서 소리를 볼륨을 최저로 안 들리게 줄여놓은 다음에 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내 영상을 플레이하고 그리고서 대화하세요 이렇게 닫아놓고 1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열어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댓글 다는 거예요. 떠들면서. 그러고서 다시 덮고 다른 영상 돌려놓고 그렇게 하루에 10몇 명을 만나면서 초반에는 늘려나가시면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정말 그렇게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한테 남기면 절대 오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구독자와 조회수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절로 따라온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노출도가 더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명 이상이 됐을 때 영상을 올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1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올리는 것과 사실 검색을 했을 때 노출도는 당연히 10,000명 넘는 사람을
노출을 더 상위로 시켜줄 가능성이 있죠. 왜? 유튜브가 얘는 그동안 10,000명 될 때까지 신뢰를 보였잖아요. 컨텐츠 매치되게 이 영상 다른 멘트 안 쓰고 다른 컨텐츠랑 막 어뷰징 하지 않고 그러고서 잘 매치시켜서 고객들,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잘 쌓아서 10,000명까지 오네야. 그러니까 같은 영상이라도 얘 거는 신뢰가 되니까 상단 노출. 당연히 로봇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루에 올라오는 그 수백만 건의 영상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상위 노출을 시키겠어요? 결국은 다 AI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스캔을 해서 상위 노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속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봇이 이거 양질의 컨텐츠, 좋은 컨텐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지수, 그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거 구글 정도의 로봇이면 충분히 이거 수치화시켜서 점수화시켜서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그리고 내가 더 도움되게 요거는 요런 짓을 해야지. 요런 요령이 유튜버를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히 유튜브를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간단하게 이론 관련된 영상은 간단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도 살짝은 들어갔고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음에 또 스터디할 때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론은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